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70대 할머니가 시내버스 앞문에 끼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시민의 질책과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버스업계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일부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경영난에 허덕이는 금호타이어의 정상화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국민의당의 전당원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찬반 양측의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5.18 희생자들이 안매장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발굴 작업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버스에 타려던 70대 할머니가 버스 앞문에 끼어 20m를 끌려가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광주 시내버스 관련자들이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시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운송업체 대표와 노동조합 등 운수 종사자들이 시청에 모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판 여론이 하루도 안 돼 나온 긴급 사과입니다. 이들은 피해 할머니와 모든 시민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다치신 할머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 뒤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체 운수 종사자에게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상시 지도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도 점검에서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운수 종사자를 일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와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끼임 사고 방지 센서를 버스 앞문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정현 광주시장 역시 70대 노인 시내버스 사고와 관련해 안전사회까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운수 종사자들이 사과에 나선 시각 광주 MBC 취재진은 현장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과연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실태를 둘러보고 고충도 들어봤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노인들이 자주 찾는 양동시장 인근. 승강장에 버스가 멈춰섭니다. 짐을 든 노인이 미처 버스 계단에 다 오르기도 전에 버스가 그대로 출발합니다. 올라가자마자 운전을 하니까 기사님 운전하니까 내가 뚝 넘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길에. 취재기자가 직접 버스에 탑승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위험한 순간들입니다. 노인이 좌석에 채 앉기도 전에 급하게 출발하는가 하면 정차하기도 전에 먼저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행동이 느리고 몸이 약한 노인이라면 위험천만한 순간이 이어지는 겁니다. 기사님들이 가다가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앞으로 탁 넘어지고 중심을 못 잡겠어. 그럴 때 많이 있어. 난폭 운전은 않고 좀 느슨한 마음으로 운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승객을 위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출퇴근 시간의 경우 버스 기사들이 배차 시간에 쫓기면서 어르신들의 승하차 시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과 배려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 현장. 교통약자인 노인들은 언제든지 사고를 당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출근길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광주의 기온 영하 3.5도를 보이는 가운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은 영하 7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에는 남서쪽에서 온화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 아침에 비해서도 기온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후 연말까지는 평년 기온 유지하면서 세미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많이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셔야겠고요.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서 공기 질도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또 한 차례 중국에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 더욱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영하 3.5도를 비롯해 영광이 영하 6.8도, 화순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 5도, 나주 화순 6도대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6도, 구례와 보성도 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금호타이어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다행인 일이지만 경영난에 처해 있는 금호타이어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132명이 7년의 소송 끝에 정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차 정규직화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397명에 대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만 끌어서는 안 된다.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당연한 요구지만 회사로서는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경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이 연장해준 차입금 1조 3천억 원의 상환 기한이 다음 달 28일, 한 달 뒤입니다. 그 안에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자구 노력을 판단해 경영 정상화 방안을 결정합니다. 단기적인 법정 관리와 강도 높은 구조조정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132명 정규직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액은 내년에만 200억 원에 이릅니다. 채권단이 앞으로 구조조정 방향 결정하는 데 있어서 200억 원이라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영진은 임금 총액의 30%를 감축하자는 자구책을 내놨지만 노조는 일방적인 희생 요구에 따르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노조는 또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도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5.18 희생자들이 안매장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발굴 작업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은 옛 상무대 인근 광주천변 자전거 도로에서 안매장 의혹에 대한 발굴 작업을 벌였지만 바위덩이 외에 특별한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옛 광주교도소와 화순 너릿재 등 5.18 희생자 안매장 의혹이 제기됐던 곳에 대한 발굴 작업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재단 측은 자료 재검토와 추가 증언을 수집해 내년 2월 말부터 발굴 조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진상규명을 위해 불리워진 5월 음악을 발굴하고 재해석한 세 번째 음반이 공개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어제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봄날 뮤직비디오와 군중의 함성, 눈물꽃 등의 노래가 담긴 5월 3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봄날은 5.18에 대한 대범한 접근과 섬세한 감성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5.18에 대한 수준 높은 예술적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용석 판사는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골프장 위탁 회사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한국관광공사 간부 A씨에 대해 과태료 132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33만 원 상당의 무료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적발됐습니다. 교육 전문 노조를 표방하는 광주교사 노동조합이 최근 출범했습니다. 전교조와는 별개로 우리 지역에 또 하나의 교원단체가 생긴 건데요. 광주교사 노동조합 위원장인 박삼원 정광중학교 교사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광주교사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정교조를 비롯한 교사 노조가 사업 내용이나 조직 형태에서 새로워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이 있고요. 정당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당은 뭐 선거에서 지고 나면 색깔, 로고 뭐 모두 다 바꾸고 정강 정책까지 손을 봅니다. 그런데 또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떨어지면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누라만 빼놓고 다 바꿔라 이런 혁신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사 노조에서 그 조직 혁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런 점에서 혁신을 요구한 그 노동조합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촛불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도 뭐 새로운 바람이 막 불지 않아요. 여기 뭐 MBC 노조 빼놓고는 어떤 노동조합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뭐 바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광주교사 노조가 부문운동이나마
활력소가 되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이런 뜻에서 이 시기에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원노조 하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네네.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그렇다면 광주 교사 노동조합은 전교조와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전교조가 만들어진 것이 1989년인데요. 네. 그때는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2009년에 그 경기도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면서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왔는데 중앙집권적인 그 지방교육자치 시대 이전에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던 전교조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면 광주교사노조는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맞는 분권형 교원노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교조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하실 건지, 그리고 대체해야 될 조직으로 봐도 무방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자꾸 이제 뭐 전교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도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 사무처장을 했던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전교조와는 상호 보완, 역할 분담, 그다음에 진보 경쟁,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 광주교사 노동조합이 출범하면서 전교조가 건강한 긴장감이 생긴다면 네. 전교조도 덕이 되고 우리 교사 노동조합도 발전하고 이런 관계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직의 교사로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네, 현재 광주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이런 점은 아쉽다,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광주는 다른 시도와 달리 이 광주 교육을 둘러싼 그 환경이 사뭇 다르다고 봅니다. 네. 광주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가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네. 그래서 광주 교육은 어지간해서는 광주 시민의 만족을 기대 수준에 만족시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좀 더 정밀하게 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해야 광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 뭐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것이 사립학교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서울과 광주가 비슷한데요. 고등학교의 65% 이상, 중학교의 30% 가까운 학교가 사립학교라는 겁니다. 사립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 광주 교육에 좀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했고, 이 점은 광주 교육에서 정밀하게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주 교육 정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광주교사 노조는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뭐 교육청과 관계에서 단순 노사 관계를 넘어서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 이 전교조하고 차별화하고 시민들이 저 노동조합은 교육을 제대로 해내는구나. 언론노조가 공정방송을 얘기하는 것처럼 광주교사 노조는 교육을 제일 앞에 내세우면서 활동을 성실하게 잘 해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수안지구의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21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수안지구 중학교 증설이 승인됨에 따라 오는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수안 제2중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안지구 4개 중학교에는 학급당 3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 학교가 신설되면 학급당 학생 수는 26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새해에는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시장은 어제 송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8년 무술년에는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자동차와 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 3대 밸리 산업의 토대 위에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토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은행이 배드민턴 남자 실업팀을 창단했습니다. 실업팀은 감독과 선수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감독에는 KTNG, KGC 인삼공사 감독을 역임한 유갑수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배드민턴 팀은 창단 3년 이내 전국대회 우승과 우수선수 발탁을 통해 2020년 도쿄올림픽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암과 고흥 오리농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광주와 전남 일대 가금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농식품부와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그제 영암 덕진의 종오리 농장과 고흥 동강의 유경 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반경 3km 안에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고 오늘 낮 12시까지 광주와 전남에서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 등의 이동을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에 잠긴 차량에서 일가족 4명을 구한 최현우 씨가 행정안전부가 주는 참 안전인상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 31일 광주 소촌 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침수된 승용차를 발견하고 물속에 뛰어들어 7개월 된 아기 등 4명을 구했습니다. 광주시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상대로 내년도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제안한 공익사업을 평가해 한 개 단체당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제안된 올해는 167개 공익사업에 1억 2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각 주민센터와 고용센터, 4대 보험공단 등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1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이들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광주 전남 지역의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고 1인 가구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광주는 17만 4천여 명, 전남은 37만 5천여 명으로 20년 전인 1995년과 비교해 광주는 200%, 전남은 70%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인 가구는 광주가 283.3%, 전남이 118.8%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제철을 맞은 흑산 홍어 어획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신안군수협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0일 동안 신안 해역에서 잡힌 홍어는 3,800여 마리, 60톤에 달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많은 어획량을 기록했습니다. 어획량 급증으로 경매 가격이 크게 하락해 최상품인 8kg 50만 원짜리가 30만 원으로 30만 원짜리가 1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완도 보길도와 노화도의 물 사정이 크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 강수량이 평년의 60% 수준에 그치면서 이들 두 섬의 식수원인 보길 부황수원지의 저수율이 12.5%로 제한급수 기준인 30%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 현재 2일 급수 8일 단수에서 다음 달부터는 2일 급수 10일 단수로 제한급수를 확대해야 할 상황입니다. 광주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광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공원을 놀이공간으로 만들자는 등 광주 학생들의 고민이 담긴 정책 21건이 제안됐는데요.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에는 부상금이 수여되고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새해에는 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장애인 임산부는 100만 원 한도 내의 검진비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급받습니다. 또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모든 출생아들에는 출산 축하금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을 위한 급식비도 끼니당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됩니다. 18세기 독일 왕실의 보물이 광주에 왔습니다. 독일 드레스덴 박물관 연합에서 엄선한 130여 점의 왕실 예술품들이 내년 4월까지 광주박물관에서 전시되는데요. 매주 마지막 수요일에는 큐레이터와의 대화도 무료로 마련됩니다. 연말연시 분위기와 어울리는 디지털 영상작품 전시가 신세계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된 10여 점의 작품들은 영상작가 이인남 씨가 사랑이라는 테마에 맞게 제작한 것으로 동서양의 명화를 디지털로 응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나주시 노안면 6539 현해마을 주민 20만 8천 원, 노안면 안산 3구 월정마을 주민 17만 9천 원, 영평 2구 영안마을 주민 15만 3천 원, 송월동 7동 주민 42만 원, 화순군 능주면 내리 주민 17만 원, 능주면 만인리 주민 25만 원, 천덕 1, 2 주민 25만 원, 광사리 주민 10만 원, 관영리 주민 50만 원, 잠정 1, 2 주민 26만 7천 원, 만수 1위 주민 25만 원, 의용소방대 회원 20만 원, 원지리 주민 35만 원, 여성 의용소방대 회원 10만 원, 화순읍 만연리 2구 주민 15만 원, 도곡면 문인주님 10만 원, 동북면 의베리 주민 22만 원, 구암 2구 주민 14만 원, 가수 2구 주민 11만 원, 남면 원리 1구 주민 22만 4천 원, 원리 2구 주민 33만 원, 장성군 장성읍 대창 2동 주민 20만 원, 수산 1위 주민 15만 원, 매화 3동 주민 36만 원, 단광 1, 2 주민 7만 원, 구례군 구선희님 6만 5,020원, 담양군 고서면 보촌 2구 주민 9만 원, 고서면 부녀회 20만 원, 남면 청촌마을 김종욱 이장님 외 주민 10만 원, 광주 남구 박림 1동 정혜웅님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출근길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영하 3.5도를 보이는 가운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은 영하 7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 추위가 조금은 누그러들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 아침에 비해서도 기온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후 연말까지는 평년 기온 유지하면서 세미 탄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많이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셔야겠고요.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공기 질도 좋지 않습니다. 내일은 중국에서 또 한 차례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더욱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영하 3.5도를 비롯해 장성이 영하 6.6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담양 5도, 화순 6도, 나조 5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적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이 현재 영하 7.8도를 보이고 있고 구례와 보성 6도, 광양 8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는 1m 안팎으로 물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토요일에 우리 지역 비가 올 것으로 보이니까 주말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